우선 워낙에 이 책은 유명했죠. 그 하와이 대저택이 이 책 하나로 채널을 운영하게 되고 그 채널이 동기부여 영상으로 굉장히 팝업이 되면서 이 책이 되게 유명해졌어요. 그 여담이지만 저희가 낭독 클럽에서 이 책으로 낭독을 해가지고 녹음을 떠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제 그걸 다 녹화본을 드렸어요. 낭독한 파트를. 근데 이제 저도 뭐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아깝잖아요. 그 시간들이. 그래가지고 올려봤더니 이게 터져가지고 낭독 컨텐츠가 되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많은 분들한테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 책으로 인해서 성공하는 사례도 되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읽기 너무 두껍고 불편하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왜 나는 못했나. 아까 전에 마마님처럼 그런 자책감도 많이 드실 텐데요. 그래도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나한테 적용할 점을 찾아보시는 것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북토크는 그냥 저 혼자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발제문을 네 가지 정도를 드렸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발언권을 1분에서 2분 정도를 골고루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녹화본은 끝나는 대로 제가 저의 채널에 비공개 링크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책이냐 하면 저자가 나폴레온 힐이죠. 뭐 첫 번째 장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이 작가가 왜 이 책을 쓰게 되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출판 연도가 1937년인데 아직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공의 철학이라든지 부의 원칙, 자기계발 서적으로 가히 1등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백만장자로 만든 비밀의 책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발제문 1번입니다. 책을 낭독하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어, 발제문이라고 하는 거는 북토크 내에서 하나의 질문, 여러 개의 질문을 추출을 해서 그거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발표도 너무 루즈하게 안 가셔도 되고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셔도 되고, 조금 편하게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세요. 녹화되고 있고 나의 목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있어서 부담이 되실 수 있지만 이런 경험들을 조금 해보시면 어디에서도 발표를 잘 하시고 내 생각을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발제문 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을 여러분들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돼? 이게 정말이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감기가 너무 심하게 들렸다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과정이어가지고 목소리가 많이 갈라지는데 듣기가 많이 불편하실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갈라져가지고. 네, 죄송하고요. 요즘에 환절기라 감기 들리신 분 되게 많으시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제가 순서를 정해드릴 거예요. 지목을 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마마님, 두 번째는 현정쌤, 세 번째는 소연쌤, 네 번째는 자야쌤, 그 다음에 은미쌤 발표하실 수 있으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혜경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보는 화면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네. 자, 제가 여기 왼쪽에 A, B, C라고 했어요. A. 당신이 마음속에 강하게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현실이 된다. B.
현실적으로 생각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어렵다. C. 의지와 실행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게 무엇이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책을 읽고 옮겨보았던 생각의 갈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실 때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ABC로 생각의 갈래를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이 책을 읽었든 읽지 않았든 간에 생각이 현실이 되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그 나만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오늘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거든요. 야, 8분 들어오셨네요. 저 포함해가지고.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발언 시간을 1분 이내로, 1, 2분 이내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어떻게 그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그런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고 이런 워딩 자체를 봐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하와이 데저텍의 채널을 한 3년 전에 알게 됐는데 자꾸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말 그렇게 되나? 정말 써볼까? 처음에는 의구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의구심으로 시작했던 것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그 생각을 계속 하면 할수록 내가 방향키가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오늘 회사 가서 이거를 할 거야 라고 어찌됐든 간에 목표 설정을 해놓고 출근을 하고 메모를 해놓고 보니 퇴근할 때쯤에는 그게 모두 실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직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항상 목적이 있고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직장인이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훈련들이 이제는 자기 개발, 즉, 저의 현실적인 문제에 가지고 왔을 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나의 의지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이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만으로 부자가 되는 것은 당연히 어렵죠. 통장에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나는 이번 달까지 1000만 원을 만들 거야. 당연히 안 되죠. 허무맹랑하죠.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고 할 게 없는데 1000만 원이라는 돈을 당장 3월 달에 만들어낼 수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의 내용을 보면 의지와 실행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저는 이 생각의 갈래에서 답을 찾았다면 저는 무조건 기록이었습니다. 기록을 보고 계속 생각하고 뇌에 각인하면서 그거를 이뤄내려고 스스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옳다, 참이다. 저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자, 저의 생각은 여기까지인데요. 그 다음 발표자는 마마님이십니다. 제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돼서 지목을 하도록 할게요. 네, 발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사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거는 많은 자기 개발서에서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역행자도 그렇고, 뭐, 클라우디언이 말씀하신 하와이 대저택에서도 기본이 일단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고, 뭐, 기록을 해야 되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웠어요. 왜냐면은 그게 정말 왜냐면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클라우디이 말씀하신 것에서 힌트를 좀 얻었다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최근에 수어를 배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수어를 배우고 싶다, 하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이게 약간 현실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다라는
그럼 이게 그러면은 이 개념이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금방 클라우디아님 말씀 속에서 제가 그걸 발견했거든요. 이게 부자가 되고 엄청 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사소한 일상 속에서도 아, 이게 바로 생각이 현실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게 좀 느껴졌어요. 생각을 되면은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열망으로 조금 자리 잡고 그거를 하고자 하는 제 의지가 조금 발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개념이 아닐까. 물론 이제 부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계속 생각을 해서 없던 돈이 만들어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생각을 계속 이렇게 작은 데서 본다고 한다면 어,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하고 싶다는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하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어, 약간 끌어당기면 법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기회들이 평소 때는 발견을 못 하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훨씬 더 쉽게 눈에 띄는 게 아닐까. 눈에 띄고 그 눈에 띄니까 당연히 행동으로 옮겨가기도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음, 현실이 된다? 저거는 좀 아직은 사실 반반이긴 해요. 물론. 근데 좀 약간 동의하는 쪽으로는 좀 많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을 좀 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성공하셨다는 분들은 대부분 다 저런 말씀 다 하고 있으시니까 아마 저게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실천할지는 아직까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거랑 생각이 행동을 해야지 결국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이에 간극을 아직까지는 못 맞추겠어요. 맞아요. 너무 게을러, 그걸 하기에는 지금은. 아, 맞아요. 맞아요. 음, 아, 네. 감사합니다. 수어도 그런 방편 중에 하나였었군요. 네. 그래요.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머리 어느 쪽에 하고 있다 보니까는 그런 기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구나. 아니, 근데 너무 멋지세요. 너무 멋지고, 분명히 아마 올해가 끝나기 전에는 뭔가 하나 크게 발표를 하시거나 유튜브로 뭔가를 하나 결과물을 내지 않으실까, 그런 좋은 기대감을 해봅니다. 전 저는 그럴 결과물에 거예요. 너무 약해.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네. 자, 이제 현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강하게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 현실이 된다는 말을 좀 제가 요 근래 자기의 효율성 어, 그걸 생각하면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게 나를 믿는 믿음이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A를 읽으면서 그 믿음이 쌓여가지고 쌓이는 게 내가 뭔가 하고 싶고 내가 뭔가 좋아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내가 믿음이 생기니까 네. 그게 명확해지고 그거에 대한 내가 좋아하는 거에 더 관심이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서 그걸 한 단계, 두 단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열, 그러면서, 음, 예. 근데 그걸 할 수 있는 행동을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생각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으로 이렇게 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이제 음, 실어 갔을 때 음, 의지와 실행 사이의 균형은 음, 내가 5분이든 10분이든 제가 하기 싫은 것들, 음, 내가 하고 싶은, 해야 되겠다 계획하지만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그걸 5분, 10분을 내가 행동으로 옮겼을 때 그 음, 균형이 좀 잡아가지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진짜 되게 자의식이 나를 막 떠오르려고 하면은 막 중력의 힘이 강하듯이 이 자의식의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되게 그럴 때만 왜 나에게만 그렇게 관대한지 그런 생각이 저도 들어요. 네, 안 되는 것도 되게 많고 하기 싫은 것도 많아가지고. 네, 맞습니다. 열망에 대해서 다들 말씀을 해주시는데, 어, 자기계발 서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그 챕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열망 정도는 모두들 읽어보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네, 다른 분들도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네, 현정쌤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소연쌤 부탁드립니다. 음,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은 사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책을 보긴 했거든요. 생각이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제목도 너무 멋있어서 생각하면 부자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어서 그래서 사실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개념은 되게 될 수 있다. 이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래서 제가 사실 고민했던 거는 그 생각을 하라는데 뭘 생각하라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생각을 하라는 건지, 사실 그거를 가지고 책을 읽긴 했어요. 네, 뭐 명확한 답을 얻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냥 생각만 하는 건 아니다. 음,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천을 해야지 가능한 거다라는 결론을 도달하긴 했는데, 음, 이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생각을 놓치지 않는 이상에는 언젠가는 실행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해 다이어리 막 이렇게 작년 다이어리를 정리하고 올해 새로운 다이어리를 이제 꾸미는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열심히 막 스티커 이렇게 붙여놓고 꾸민 다음에 옛날 다이어리에 썼던 것들을 이제 끄집어 내보다가 왜,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나는 뭐 할 거다. 나는 뭐 할 거다.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직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제가 나름 몇 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하고 뭔가 놓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있는 건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앞에만 계속 주구장창 읽다가 같이 읽으면 좀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랬군요. 저 책 썼고, 100일 글쓰기 했고, 이걸 여기 음, 써놨는데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도 여기 막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겠다고 써놨는데, 또 언젠가 되지 않을까. 시크릿 하는, 노트를 발견했네. 네. 이거 발견해가지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껴놓으려고 뭔가 음, 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에, 음, 저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생각이 현실이 되신 걸, 이루신 거를 축하드려요. 네. 네. 어, 감사합니다. 시크릿 노트를 발견했던 건 아주 음. 신선했어. 네, 감기는 좀 어떠세요? 소연쌤도 감기 걸리셔가지고. 근데 저 많이 낮았어요. 코가 막히는 거 빼고는 이제 목이 네. 아프진 않아서, 아, 네, 살 것 같아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우리 아프지 맙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자야님이에요. 자야님 차례가 됐습니다. 이번 첫 북토크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짝반짝. 음. 오늘도 출근했다가 허겁지겁 퇴근해갖고 밥 먹다가 tok 보고 놀래갖고 허겁지겁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아직, 오늘도 출근하셨구나. 네. 아유, 고생 그 많으셨어요. 아들, 네, 다음 주에 아들 그 수료식 가려고 하루 빼야 돼서, 어, 네, 그래서 오늘까지 근무하고 왔는데, 네. 아우, 처음부터 주제가 조금 어렵긴 하네요. 아이, 어렵겠냐. 그냥 우리 같이 책 읽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현실이 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다. 나는 생각을 개념이라고 현실이 되는 개념을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반대 의견을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부탁드려요. 네. 믿고 행동으로 옮긴 것은 현실이 된다. 된 게 한 가지는 있어요, 저도. 지금 동아리 활동으로 레진을 배우긴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취미생활로 하려고 동아리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점점 이거에 재미있어지고,
하다 보니까 점점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작가 활동 옆에서 하시는 분들이 작가 활동 같이 하자고 하셔갖고 작가 활동까지 시작해서 지금 현재는 작가 등록도 하고 지금 계속 전시도 조금씩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만 하는 건 처음에는 저게 멋있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제가 그거를 취미를 넘어서서 거의 직업으로도 바꿔볼까도 잠깐 생각했을 정도로 괜찮은 것으로 해서 현실로는 지금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 아직 발전 단계는 아직 더 생각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부자로는 되기는 아직은 어려울 것 같고요. 조금 더 노력은 더 준비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 오늘 하고 제가 몇 달 전부터 계속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사실상 이직을 해서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책에 나오는 부분에서 한 부분이 네. 뇌를 뇌를 그 뇌한테 나는 잘하고 있다고 네. 각인을 좀 시켰어요. 오늘 출근하면서. 어,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 잘하고 있다. 하자야 잘하고 있다. 네. 너는 잘할 수 있어라고 하고 갔더니 사실상 오늘은 조금 일이 좀 편하게 좀 진행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셨구나. 예, 예, 오히려 그런 자각은 괜찮은 현실로 옮길 수 있다는 것 어, 같아요. 음. 네. 아, 격려의 박수 모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네. 이날 우리 나이에 이직도 힘들지만 그걸 또 열린 마음으로 또 배우려고 노력하시고 선임자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거예요. 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도 굉장히 우리에겐 큰 힘이 되죠. 그리고 너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후임들을 많이 받아보지만 되게 유연한 사람이 소통하기가 편하지 막 뻣뻣대고 막 그러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가르치는 사람도. 그래서 어쩌면 자연님의 그 태도가 스스로를 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네. 지금도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으쌰으쌰 하시고 저희 북토크에서 좋은 기운 받아가셔가지고 앞으로도 그 회사를 그냥 씹어 먹어버려. 네, 여러분 우리 자연님한테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려요. 박수! 와, 감사합니다. 기운 내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네. 또 누군가 갈구고 나를 괴롭게 하면은 이 북토크 영상 제가 녹화본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만 캡처 하셔가지고 네, 힘드실 때 응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응원해드리고 있으니까 힘내십시오. 아셨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25년도는 자연님의 해가 되실 거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또 저희 북토크가 좀 좋은 기운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자, 이제 우리 마음토당님. 네, 9시인 줄 알고 들어오신 우리 네, 마음토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 너무 오랜만에 부탁드립니다. 뵙네요. 네네. 사장님, 화이팅!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동안 많은 자기계발서를 왔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네. 그리고 그 생각 덩어리들이 많이 뭉쳐 있구나, 늘. 이 생각 안에서 저는 그 조셉 머피의 잠재의식의 힘이 생각났거든요, 이 책 보면서. 근데 이제 봤더니 그 책이 생각나는 이유가 여기에도 그 챕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자기계발서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다 서두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생각을 생각으로 멈추지 않고, 그렇게 나한테 잠재의식으로라도 좋은 의식을 계속 줘야 확실히 이루어지는 건 맞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부자임은 확실합니다. 제가 계속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모두 하고 있거든요. 단, 돈 부자는 될 수 없었지만, 그래서 그쪽에도 의식을 좀 깔아야 될 것 같고, 그 빙산 의사소통에도 보면 이렇게 산이
보여지는 건 우리 진짜 빙산의 일각이고 아래 그 잠재되어 있는 의식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두 긍정적인 마인드로 소연님처럼 시크릿 노트를 만들어서 마음 부자 말고 돈 부자도 함께 되는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목소리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뿜뿜하는 것 같아요. 마음토닥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은경쌤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없으시면 시간 관계상 패스하겠습니다. 혜경쌤도 혹시 말씀하고 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의견을 바로 나눠야 될 게 지금 현재 나머지 세 가지의 질문도 있어가지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좀 안 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제가 여기에 나폴레온 힐의 사진과 그 상세 페이지에 나온 것 중에 요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삽입을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정말 한계를 많이 지어놓는 것 같아요. 스스로 한계를 인식하지 않는 한 우리 마음에 한계는 없다. 네. 어, 자기계발 분야의 뿌리가 되는 성공 철학의 거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책을, 이상하게 이 책에는 그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문장 자체가 주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이렇게 큰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를 낭독 클럽에서 저는 읽어보고 좀 신기한 경험을 해봤던 자로서 여러분들도 책이 만약에 잘 안 읽혀지신다면 한번 소리내어서 방에서 혼자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책을 읽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1번 질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두 번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자, A는 나폴레온 힐은 단순한 꿈이 아닌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라고 계속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잡고 있는 한 카테고리는 경제 파트예요.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에 대한 경제 그 카테고리를 잡고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생각을 현실이 되게 실현을 해라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지 말씀하시기 좀 곤란하시면은 그냥 about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목표 설정 후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제가 여기 오른쪽에 내용을 참고 삼아 올려드렸어요. 1단계는 이게 그래서 하와이 데저텍이 그 미라클 노트를 개발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그 글들이거든요. 네, 괜찮습니다, 마마님. 1단계는 바라는 돈의 액수를 적어라. 2단계는 바라는 돈을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를지 결정하라. 세 번째는 바라는 돈을 넣는 날짜를 정확하게 정하라. 4단계는 명확히 세우고 일단 행동으로 옮겨라. 5단계는 지금까지 내용을 글로 써라. 그리고 이 선언문을 매일 2번씩 큰 소리로 읽어라였어요. 그쵸? 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직 애기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아직 크게 막 돈 막 나가고 막 그게 아직은 없으니까, 아직 진짜 그냥 가지고 어, 있는 거에서 사용했는데, 이제 목표가, 카드 쓰지 말자. 카드를 쓰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지 않는 게 더 쓰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 카드를 쓰지 말자. 목표를 잡고, 올해가, 음, 하고, 네. 그래서, 현금을 내가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기에서 딱 정해놓고,
다 여기서 사용하자. 그러니까 올해 목표거든요. 근데 하지 못한 이유가 너무 갖고 싶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우린 다 갖고 싶죠. 물질의 욕구가 있죠. 네. 하지만 그 안에서 카드는 쓰지 말자. 이 목표 지금 하고 지금 네, 이어가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 김승호 회장의 돈의 속성에서 그런 말이 나와요. 1,000만 원을 모으는 걸 먼저 시작해라. 1,000만 원을 먼저 모아서 그게 10번이 되면 1억이거든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카드를 반으로 잘라라. 재발급 받지 말고 온라인 결제하지 말고. 그래서 그 재테크 강의하는 곳에서도 모두 신용카드를 자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체크카드를 많이 쓰라고 합니다. 있는 현금에서 계속 사용을 하라고 해요. 미래에 돈을 끌어다 쓰지 말라고 합니다. 카드는 미래의 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연님 집들이 부를게요. 감사해요. 그 다음에 소연님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음, 목표는 당연히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거 저 적어봤거든요.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6단계. 근데 저 너무 창피해서 왜, 좀 창피한데요. 그냥 막 써가지고. 저는, 저도 2024년 비전보드 올해는 비전보드 작성 안 했네. 쌤이 또 하란 얘기 안 했다고 나 작성 안 했는데. 아니, 작년, 내가 하라는 얘기 안 했다고 안 하냐? 그러니까요. 해야겠다. 해야겠다. 만들어야겠죠, 빨리. 오케이. 저도 작년에 거기 써놓은 거에서 올해 얼마 모아야지 했던 거는 그만큼 좀 모았고, 그때 책 출간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 책 출간했고, 어차피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 유튜브 시작해야지 유튜브 시작은 했어요. 네. 올해도 꼭 만들어야겠다 생각했고. 그리고 이거 그냥 저는 100억을 모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썼거든요. 그래서 내가 버려야 될 게 나의 휴식 시간, 친구들과의 만남, 나의 퇴근 후 저녁 시간은 없다. 이렇게 했고, 날짜는 2040년 2월 27일이라고 썼고요. 음, 방법은 주식을 계속 한다. 음, 그래서 자산 5억을 만든다. 그리고 여행을 떠나서 책을 쓴다. 그리고 서점을 차린다. 막 이렇게 막 제 맘대로 이어서 썼어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계속 생각하면서 하다 보면 뭔가 그 로드맵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카톡창 읽어봤어요. 응? 카톡창? 응? 아니, 저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하셨다는 그런 심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십니까, 선생님? 쌤 말해줘요. 배곡 만들라고. 네, 그러니까 빨리 100억도 이루어지세요 하고 말해주세요. 가스라이팅 이 하는 김에 배곡을 이왕. 배곡을 적어 이렇게 말. 어, 그렇지, 적어, 그렇지, 그렇지. 적어, 100억 적어. 뭐 이렇게 적어서, 해야지. 적어. 모아. 인증해, 인증해서. 모으면 되지. 아, 네. 맞아. 잘 되실 써놔야지. 겁니다. 네, 이미 많은 걸 이뤄 놓았던, 그러니까 이뤄봤던 그 경험치가 굉장히 우리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아, 이걸 했으니까 저것도 해봐야지.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에는 가장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모두 비전 보드는 이거 끝나고 각자 써서 공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공개를 못 하겠다, 그럼 블럭 처리해서 올리세요. 아시겠죠? 네. 네, 다들 대답이 왜 이렇게 약하지? 네, 블럭 죄송합니다. 처리해서 괜히들 올리십시오. 얘기해가지고. 네. 자, 블러 처리를 하든 뭘 하시든 그거를 하시는 분께 제가 비전보드 이케아 액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셨죠? 네.
다음은 우리 자야님. 맞죠? 자야님 맞죠? 제가 지금 요게 다 숨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네. 자야님 맞죠? 자야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전 보드 이런 건 작성해 본 적이 없고요. 책을 읽으면서 아까 그 내용에 어떤 걸 달아야 되나 고민을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5년 동안 속도 확 낮추고 거의 제 힐링의 시간을 5년간 정도 보냈거든요. 음, 보내는 동안 저희 어머니가 날아가 버렸어요. 뭐가 날아가 버렸다고요? 그래서 지금 시드머니들이 다 날아가 음, 버렸어요. 네, 레진 하면서 작가 활동하면서 시드머니들을 거의 다 써버려서 네. 거의 지금 바닥인 상태여서 지금 열심히 이직해서 또 모아야 됩니다. 한동안은 힘들어도 이제 시드머니 모으는 기간으로 아마 올해는 지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어차피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월급은 차곡차곡 모일 거라 생각하니까 그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네. 그리고 한동안 어떻게 지낼지는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음, 네. 아니요. 금방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학령기 애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금방 맞벌이 하시고 내 돈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으면 금방 모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드머니를 투자를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어떤 걸 소비해가지고 그걸 그냥 낭비를 하신 게 아니라 자기 개발에 투자를 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열망에 선생님이 그 돈을 쓰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기회비용이 된 거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이 나중에 큰 가치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썼어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투자를 했어 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영경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즐겁게 살자가 목표라서 버는 대로 쓰기 때문에 감사한 게 맞벌이해서 그냥 뭐 집 있고 이러니까 좀 이렇게 편하게 쓴다 그래야 되나? 뭐 이렇게 앞뒤 생각 안 하고 내가 쓰고 싶으면 쓰고. 그리고 저는 또 자기계발비로 좀 많이 쓰는 편이라고, 대학생 이후에 제가 교육비를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뭐, 만약에 10만 원을 벌면 한 20만 원 쓰고 이러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노후가 조금, 이렇게 양쪽 집안 또 어르신들 다 아프다 보니까 병원비로나 의료비로 나가는 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은 이런 책을 또 읽으면서 진짜 마음 부자만에 집중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이제 아이 대학교 이제 막 대학 등록금 나가다 보니까 또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 가계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아이한테도 그러니까 제가 못하지 저는 이제 그렇게 사는 영혼이지만 아이한테만은 이제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월급을 받으니까 무조건 다 저금하도록 지금 무조건 1,000만 원, 그러니까 네 돈으로 1,000만 원을 모아봐라. 그러니까 용돈이나 이런 것들 뭐 어릴 때부터 모았던 그런 통장 말고 너 순수하게 네 노동으로 했던 돈으로 지금 시드머니 1,000만 원을 만들어 보자고 아이한테 그거를 투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조금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린다고 해놓고 벌써 3월에 지금 제 교육비만 주마다 쭈루룩 쭈루룩 벌써 다 그러고 있긴 한데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게 현재에도 집중하고 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 간극의 차이가 되게 어, 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막 이렇게 쫄라매고 막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공부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배우고 싶은 거 안 배우고 이렇게 살고 싶진 않고 그래서 이제 그 비율을 좀 적정히 맞추는 연습
그거를 올해부터는 조금 해보고, 저도 올해는 좀 카드 하나는 좀 잘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소박하게 아주, 네, 꿈을 꾸면서, 뭐, 집이 재개발되면 또 현금도 모아놔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요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 요 파트도 저랑 같은 시점에 결혼해서 같이 시작해서, 친구 같은 경우는 계속 불려서 지금 이제 서울에 입성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계속 자극을 받아도 어느 선까지의 한계가 있는 게 조금, 이것도 어차피 알아채는 자기 한계지만, 그래도 또 걔보다는 제가 더 행복 지수는 높지 않을까? 막 이런 위로를 하면서,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이번 달에 뭘 그렇게 또 자기계발비로 투자를 하셨는가요? 궁금하네요. 선생님이 어떤 자기계발을 했는지 되게 아유, 궁금하지만, 뭐 궁금하십니까? 제 카테고리 다 아시잖아요. 네, 그거에서 그겁니다, 늘. 아, 네네.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귀감이 돼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계속 디벨롭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뭔가를 들었다 그러면, 아, 나도 듣고 싶다. 막 저도 매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되게 좋은,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분명히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마마님 지금 돌아오셨는데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두 번째 네, 질문이 그거였어요. 네. 그 우리가 지금 현재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그래서 현재 어떤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목표를 설정한 후에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들을 나눴었거든요.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적 목표 항상 정하는 건 있죠. 항상 이루지 못했을 뿐. 음, 이게 보니까 저도 사실 저한테 소비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 여자라 가지고 이게 참 힘든 것 같아요. 음, 이것저것 지르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저는 약간 계획적인 소비는 정말 못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비교하고 이런 비교해서 소비하고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거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안 모아지는 것 같아. 항상 목표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있으니까 대출을 갚아야겠다는 그런 소망을 항상 가지고 있지만은 작년에도 그런 걸 적었었어요. 대출에 뭐 몇천만 원을 모아서 대출 좀 갚자. 못 이뤘네. 올해도 똑같은 금액을 적고 있는데 지금 잘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소비하는 걸로 봐가지고. 하여튼 단지 정신 차리고 올해 말에는 좀 대출을 갚고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확실하게 그건 것 같아요. 너무 욕망대로 움직이지 말아.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지 말아야겠다. 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그런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선생님한테 뭐였어요? 금전적인 목표에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물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그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욕망을 못 참는 것 같아요. 하고 아, 싶은 게 있으면 해야 되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사고 보는 여자라서. 네. 근데 그게 막 낭비나 허영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걸 또 인지하고 있는 이상 본인이 이제 스스로가 나중에는 조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애들이 아직 어려서 이제 애들이 맞아. 크면은 점점 자기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 네. 어, 아이들 교육비도 제일 큰 문제네요. 이거 어떻게 안 되나?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험으로는 아이도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우리 아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 엄마, 벌써부터 차가 있고,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빈부의 격차가 주변에서 되게 많이 나는 게 보여,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이제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애들이 더 이제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포지셔닝을 잘 잡더라고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 발제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어,
여기에서 아마 이 책에서 가장 그 좀 임팩트 있게 읽으셨던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 열망이라는 챕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 저는 이 질문을 좀 여러분들한테 드려보고 싶은데, 어, 여기 ABC를 보시면은 마스터 마인더 그룹이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사고방식과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죠. 그리고 만약에 좋은 네트워크가 없다면 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이렇게 생각의 갈래를 여러분들께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는 저는 사실 반반이에요. 교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교류하지 않는 것도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왜 반반이라고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저희 쉬운 예로 저희 그 아버지가 어쨌든 자수성가를 처가댁 덕분에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분을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 되게 성공에 대해서 너무 돈적으로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아버님과 막 그런 성공에 대해서 교류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아주 단적인 예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부동산 커뮤니티에 있는데 거기에서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성공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자괴감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미 스타트부터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나더 레벨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되게 교만하고 어, 자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대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성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교류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또 다른 그 반대의 경우는 음, 그래서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품이 좋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그래도 가봐야 한다. 그래서 그분들과 교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심은 나의 결정권에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A와 B의 성공 부류로 나눈다면 내가 B보다는 A 쪽에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를 해야 되는 것이 더 맞고 그런 환경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성공한 사람들이 그 인성적으로 인품이 훌륭하고 어쨌든 사고방식이 굉장히 건전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나의 사고방식과 나의 사고방식을 고칠 수 있고 그래서 저의 결과를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것도 단편적인 예로 어떤 걸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저희 회사에 그 그러니까 오너분이 어쨌든 그분을 존경하기가 참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 오너 회장님께서는 음 그러세요.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직원들의 생활을 되게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안이 편안해야 회사 일도 잘 할 수 있으니, 제가 큰아이 때문에 너무 힘들 때 배려를 되게 많이 해주셨고, 또 하나는 제가 경제하고 부동산 공부를 하고 있는 걸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저희 그 회사 근처에 덕망이 너무 높으시니까, 심지어는 공무원과 경찰서에서도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지 않아요. 이 분을 만나 뵈려고 다른 외부에서 다 저희 사무실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덕망이 높으신 분인데 제가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걸 아시니까 한 번은 저를 부르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공부하고 있는 거 너무 잘하는 거니까 공부하다가 어려운 점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나에게 물어봐라.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설명을 해주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라고
정말 인자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돈을 번, 돈을 번다면 아, 이 사람처럼 벌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되겠구나라는 저의 롤 모델이 되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 이분의 인맥을 잘 활용해 봐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 성공한 사람들을 분별해 내는 나의 안목도 정말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마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류하는 거 중요하다라는 쪽이긴 한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라서 그 성공을 제가 정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 성공이, 물론 지금 저희는 이제 경제 쪽으로 맞춰져 있으니까 경제적으로, 어, 성공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돈을 버는 것뿐만이 돈을 버는 뭐 방식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거에서 저는 더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뭐, 클라우디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돈만 많다고 해서 성공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돈을 배우는 방식보다는 그 사람이 성공을 했다는 건 일단 저보다 낫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음이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하고 저는 그 바라보는 시선이 저한테는 더 성공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조금 배울 수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제가 책을 읽고 뭐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서 물론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조금씩 넓어지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저의 생각에 gat혀 있는 게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남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다르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돈이 많다고 해서 꼭 돈이 많은 게 뭐 늘 좋은 건 아니니까는 돈이 많지만은 정말 인성이 정말 아니라고 한다면은 굳이 만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성공한 사람들과 말을 나누다 보면은 분명히 거기서 배우는 게 있고 뭔가 내가 결과치를 낼 때 방향이 바뀌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분명히 뻗어나갈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결과치도 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중요하다는 쪽, 어, 단지 그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게 나의 기준,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경제적인 건 돈만 많은 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좀더 인성이라든지 이런 태도 쪽으로 좀 나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교류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아, 태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 물들지 않는 나의 그 주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막 그러니까 제가 정말 그 극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아버지 얘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이런 거예요. 교통사고가 네가 났어. 근데 네가 잘못했으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근데 네가 잘못을 했잖아. 그럼 빨리 다른 데로 차를 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지? 막 저는 그때 되게 막 어, 갈등도 심했지만,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되지? 그러니까 막 내적 갈등이 되게 심하게 들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태도와 인품, 뭐 그런 삶에 대한 전반적인 관점, 그런 것들을 내가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감사드려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그 다음 타자가 여기 안 보여가지고, 현정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아빠가 부모님이 그 살아오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 시골에서 보면은 그냥 열심히 하시잖아요, 다들. 그 열심히 해서 그 자녀들을 키워가는데, 그 하나하나 그 태도, 방식이나 그런 게 다 긍정적이셔가지고, 예. 또 돈이 많다고 그거를 정정긍긍하지 않고
또 적다고 거기에 그 돈은 없어질까 막 정정긍긍하잖아요. 돈 더 벌려고. 또 없다고 해서 막 없어서 빈곤해지고 마음도 빈곤해지고 그러지 않고 그런 돈에 대한 태도나 그 생활 방식이 긍정적이셔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걸 내가 원하는 거, 좋아하는 거, 성공한 사람들이든 그걸 긍정적으로 하는 걸 제가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들 가까이 있을 때 저한테 뭐 얻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어, 특히 뭐 저는 영경쌤이 항상 가까이 계시니까 좋은 거 많이 알려주시고 그래서 네. 그래서 교류도 중요한 것 같고 내가 그걸 판단하고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영경 마음토닥 쌤이 현정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군요. 네, 좋은 인연이죠. 네, 영경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툭탁거리기는 하지만 늘 저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계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한 인연이죠. 네,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다음 수연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그 사람의 어떤, 사실 제 주변에 제가 생각하기에, 성공했네라고 말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성공한 사람들을 좀 만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사실 듣고 싶은 게 되게 좀 크거든요. 왜 저 사람은 저기에서 저런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지, 뭐, 여기저기 뭐 유튜브라든지 뭐 책이라든지 이런 데서 듣고 뭐 읽고 하긴 하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누군가에게 듣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보니까 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 진짜 이 책에서 아니면 뭐 이 유튜브에서 말한 대로 하면 정말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할 수 있고 내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렇다는 어떤 그런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이렇게 크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성공한 사람들을 직접 본다든지 하면 조금 더 그거에 대한 어떤 될 수 있구나라는 믿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리고 그, 이런 점은 받아들이고 이런 점은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생기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성공해서 이 점은 좋지만 이러진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여러 사람을 좀 알게 되고 만나다 보면 좀 되지 않을까, 정리가 제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성공한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음. 그리고 근데 이거랑 같이 또 나랑 결이 같은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그런 공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독서 모임에서 같이 이런 얘기를 나눈다든지, 그죠? 또 부자 언니 카페에서 또 열심히 돈 버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앱테크 뭐도 많이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다른 데서 친구들과 하기 힘든 그런 돈과 관련된 얘기들을 또 거기에서 또 나누고 있고 하고 있어서 이런 또 나와 같은 그런 결을 갖고 있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간의 교류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되긴 했어요. 음. 그렇습니다. 네, 감사드려요. 맞아요. 네트워크도 내가 잘 설정해서 선별해가지고, 어, 몸담고 있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예요.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막 상처받고, 이거 아닌가 봐. 그러고서는 또 조심히 또 말없이 나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또 내가 너무 막 퐁당퐁당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는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니까
그 워딩만 봐도 이게 괜찮은지 괜찮지 않은지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워낙 푼재쌤도 잘하고 계시니까 재테크에 관련해서 훨씬 더 디벨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A의 맛이라는 건가요? 제가 이해를 못했는데. 아, 그게 아니고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그게 정말 중요한가? 요게 발제문이고요. A는 책에 나오는 마스터마인드 그룹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두 번째는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 사고방식과 결과를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책의 기본적인 내용인 거예요. 그렇다면 음,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을까? 그거를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면 내가 좋은 네트워크가 없다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성공의 의미를 저는 부자에는 두지는 않았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부자의 의미를 돈이 많아서 부자로 저는 그거를 정의하진 않았고, 같은 경우 마음이 편하고, 이 안정적인 걸 저는 부자라고 제 스스로가 정의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이른들 만나 뵌 적은 아직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작가에서 만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전부 다 그 행복감을 충만하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고 부자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다음에 그 같은 경우는 혼자 하는 걸 즐기는 편이었어요. 굳이 필요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네트워크까지 제가 넓혀도 제가 그거를 관리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최소한의 네트워크 안에서 저는 생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교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최근 들어서 일과 관련돼서는 작가 활동할 때는 진짜 만나시는 분들은 정말 그 일과 관련된 분들 보면은 진짜 부자이신 분 아니신 분들은 거의 신 분들이 많아서 마인드가 너무 달라요. 저하고는. 그래서 그분들하고는 생각 차이가 달라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괴감이 더 들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냥 마음 부자로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북토크를 하면은 정말 다양한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내가 한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생각들을 엿볼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누군가는 돈이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고, 또는 누군가는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자연님의 생각을 또 엿볼 수 있어가지고, 되게 좋은 답변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경쌤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그런 환경에 있으면, 뭐, 물론, 아까 다들 말씀하셨는데, 인성이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면, 뭐, 부자이면서 인성까지 좋으면 완전 금상첨화고, 우리 맹모삼천지교라고, 아이들도 좋은 환경을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다니는데, 하물며, 뭐, 그런 사람들 안에 있는 건 무조건 좋은 쪽이겠죠. 근데,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이제 돈이 많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는 나라는 또 적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진짜 돈 하고 지내지만 외국은 또 그런 게 목표가 아닌 곳이 많고,
우리나라도 보면 정말 그런 거,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일들이 진짜 실제로 주변에서 바로 일어나고 있는데, 뭐, 그 청담동에 뭐 60억 가까이 되는 집을 미리 그 분양, 이렇게 자식들한테 상속하지 않아갖고 상속세 뭐 55%를 그냥 나라에 내게 생겼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 내는 그런 부자도 옆에 있고, 또 우리 신우 같은 경우는 돈은 있지만 아이를 낳질 못해서 오히려 제 삶을 되게 부러워하고, 돈이 다가 아니라는 말을 늘 저에게 하거든요. 그런 걸 또 비추어 보면 그냥 내가 바로 서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행복함을 알고 뭐 부자들하고 갔을 때 좋은 마인드가 붙는 거지. 무조건 이 사람들하고 함께 그런 환경에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닌 뭐 그런 인생의 경험들? 뭐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책에 이런 것들을 무조건 처음에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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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는데 지금은 제가 들을 수 있는 거, 제가 실천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골라낼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내 삶의 지표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나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돼서 역시 책 읽는 시간은 참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려요. 어, 저희가 이야기 나눴던 거를 그 마지막에 좋은 예시로 하나로 귀결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좋은 답변이었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어,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 많이 하시되, 자기만의 가치관을 잘 정립하셔가지고, 나의 성공의 기준을 정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그래도 너무 다들 깊이, 성실하게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발질문이에요. 우리가 늘 자기계발서를 읽고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위해서 막 전력 질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그냥 천천히 걸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에 관해서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그렇다면 실패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여러분들의 실패 받아들이는 그 레퍼런스를 좀 모으고 싶었어요. 예, 나폴레온 힐은 이렇게 말하죠. 넌 젊으면 실패할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은 절대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근데 이거는 나폴레온 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접하는 연예인들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에피소드로 얘기를 하잖아요. 어, 이서진 씨는 그 연기를 못한다고 그렇게 내가 너 성공하면 PD가 그랬다잖아요. 내가 너 성공하면 뭐 열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도 하고 주변에 이렇게 그 사례들을 보면은 넌 안 돼. 넌 안 될 거야. 이걸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많이 좌절을 시키는 사례들이 많죠. 근데 이 책에서도 그래요. 실패는 성공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렇다면 이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바꾸려면 어떤 태도가 나에게 필요한지,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이는지 얘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실패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실망도 되게 많이 해요. 그게 사람들에게도 실망을 하지만 제 자신에게도 실망을 많이 해서 사실은 실패를 했을 때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편이에요. 제가 안 그렇게 보이시겠지만 굉장히 그렇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아예 거들떠도 보지도 않고 다시 그곳으로 시선을 돌리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그런데 그거를 성공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이 실패가 다음에 다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을 때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희 업무적인 면에서 그런 게 그 레퍼런스를 많이 쌓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꼭 실패를 하고 실수가 발생해가지고
정말 심장이 발 아래로 떨어지는 경험이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주변에서 그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주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극단적인 예라면 전 회사의 대표는 너가 실수했으니까 네가 책임져. 그게 비용이든 뭐든. 그래서 제가 전 회사에서 인쇄사고가 발생해가지고 60만 원 이상을 변상해주고 도저히 이 회사하고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제가 퇴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회사에 또 이직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당신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존재하는 거다. 그리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건 그건 문제다. 라고 얘기해주는 선임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피드백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실패는 성공이 되기도 하고 저같이 마침표가 되기도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실패를 배움의 과정으로 바꾸려면 나에게 필요했던 태도는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였어요. 받아들이고 그거를 수정하고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발생하지 않는 그런 나의 받아들이는 태도와 플러스 다시 그걸 빨리 잊고 그걸 실수한 걸 잊는 게 아니라 그걸 기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나의 그 빌드업 할 수 있는 그런 태도도 저에게 필요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부정적인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은 뭐냐면 저는 기록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그거를 다이어리에 일기로 써요. 오늘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했고, 막 이렇게 써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에 종착점은 이렇게 실패를 하고 부정적인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저의 삶의 키워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무엇을 배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지 라고 조금 그걸 알게 되는 감사한 순간들이 간혹가다 있더라고요. 계속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마마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실패를 조금 가볍게 다루는 경향이 있어요. 약간 이거 뭐 긍정적이라고 하면 긍정적일 수 있긴 한데 실패하는 거에 대해서 실수? 실패? 실패라고 하면 되게 크게 느껴지긴 한데 실패를 했다라고 느낀 적은 사실 많이 없는 것 같고 실수를 많이 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긴 하거든요. 실수를 실패로 안 느껴지는 건가? 모르겠어요. 일단 되게 조금 그런 면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이에요.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아, 할 수도 있지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는 좀 필요하다고 좀 보거든요. 그냥 그거 하나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괜히 나 혼자 땅 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또 하면 돼요. 또 하면 전보단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좀 더 내가 만약에 그거를 한 달을 해서 실패했다면 다음엔 두 달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실패했다고 물러설 게 아니라 그냥 한 번 더 해보고 한 번 더 해보고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치를 가져오는 것 같거든요. 어,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가만 생각해보면 그게 내가 좀 장점이네. 약간 조금 대책 없이 조금 긍정적인 면이긴 한데 하여튼 좀 가볍게 저는 좀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기 피드백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좀 가볍게 취급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 실수라든지 실패를 했을 때 그걸 좀 되짚어보고 클라우디아님처럼 이제 기록을 좀 한다든지 어느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면이 좀 더 플러스 알파가 된다고 하면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저는 그게 사실 부족해요. 실패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가 저에겐 없었어요. 실패를 굉장히 좌절로까지 가져갔었거든요. 네, 실패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태도,
네, 저도 오늘 마마님께 배웠습니다. 감사드려요. 자, 다음 현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실패나 실수했을 때 그 문제에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부정적인 감정, 창피함, 예, 그 감정에 잠깐 배제해 놓고 감정은 잠깐 두고 문제 해결을 못 가. 음, 거기에 먼저 했던 거. 어떻게 하면 되지? 거기에 먼저 중점을 두고 음, 좋은 방법, 기술, 기술을 먼저 하는 거죠. 내가 아까 그 적는 거, 저 처음엔 적었거든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왜 이런 감정이 생겼지? 그 문제 거기에 먼저 초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먼저 그 적으면서 제일 느꼈던 거는 제 감정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지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이. 그래서 내 마음을 먼저 명확하게 보고 내게 해결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먼저 직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그런 태도로 그 실패를 봤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고요. 어, 아니면 감정이 먼저 치우치면 음, 문제가 보지가 않고 창피해서 저도 동그랗 싶고 어, 먼저 그렇게 되니까, 예. 네. 동글 나와야지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 넌 잠깐 기다려. 문제를 먼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네, 되게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에서도 저기 뭐지? 위대한 12주에서도 감정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감사드려요. 자, 수연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연쌤? 저는, 아이고, 네. 실패, 저도 사실 내가 언제 실패를 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 내가 실패를 할 만큼 어마어마한 도전을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 그 실수라고 하면 저도 이 디자인을 하고 인쇄를 하면서의 실수는 정말 삐끗하면 실수기 때문에 거의 뭐 주에 한 번씩마다 터지고 있는 일이어서요. 이게 또 이제 저희 또그 현정쌤 말씀처럼 일단 실수를 해서 사고가 나면 일단 해결을 합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쨌든 해결을 하고 나면 이제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서 한동안 못 빠져나오는 일이 거의 그냥 매주의 반복인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연차가 쌓여서 이 실수가 줄기보단 해결책이 늘어나는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긴 하는데, 또 해결책이라도 뭔가 생겨나는구나, 나한테. 그런 생각을 점을 찍고 나면 빠져나오는 그 수렁에 항상 들어갔다 나오는데, 이때 늘 자기에 대한 자책이 제일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왜 이걸 또 못 받고, 이런 비슷한 실수가 언제도 있었는데 또 이게 또 왜 생겼고, 이게 또 한 사람 손에 거치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 사람 손에 거쳐서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 한 부분만 잘못돼도 이게 새로 다시 작업을 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서 이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좀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이 터지고 나면 이 빠져나오는 그 시간은 짧아졌지만 그 깊이는 점점 깊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뭐 나름의 뭐 이런저런 방법을 써보긴 하는데 어쨌든 사고를 막는 실수를 줄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빠져나오는 방법을 좀 찾는 것도 요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실패를 성공을 위한 방법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막 계속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건지 사실 읽으면서 잘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뭔가를 개발하다 실패를 했는데 그럼 뭐 물건이 안 팔리면 망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일어서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아무튼 이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그랬습니다.
어떻게 성공의 방법으로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음, 여기까지입니다. 네네. 그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그 디자인 업종은 그 나비 효과가 있어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막 그 눈덩이처럼 그 저 산꼭대기에서 눈을 굴리면은 밑에 있는 사람은 정말 죽잖아요. 그런 거 같은 완벽주의가 필요한 성향의 업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러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민해지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격상. 근데, 제가 이제 저는 그래도 선생님보다 조금 더 오래 근무했던 그런 선임자로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근육이 붙더라고요. 근육이 붙어가지고, 그거를 좀 의연하게 대처를 하는 부분도 생기고, 물론 뭐, 내가 엄연한 귀책 사유가 있으면은, 인정하고 나가는데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또한도, 시간의 축적이 좀 해결해주는 부분도 사실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선배로서 보기에는 좀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시니, 앞으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조금 메모하시면서, 그런 실수들을 좀 쳐내가시면서 근무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앞으로는, 그 실수를 잡아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너무 귀한 경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자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주제가 무거워졌는데요. 저는 앞에서 했던 현정쌤이나 소연쌤처럼 좀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회피 쪽으로 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다. 땅 파기 전에 플랜 B를 먼저 생각하고, 플랜 음, B로 해결 안 된다면 플랜 C까지 음, 생각하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작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내가 실수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해갖고 그 부분이 제 눈에는 계속 보여요. 음, 근데 오히려 그 작품을 다른 분들은 그게 더 멋있다고 해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음, 아, 내가 생각하는 실수가 절대 실수가, 나는 실수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의외의 다른 포인트로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오히려 그 좌절하는 것보다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것 같고요. 음, 주변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빨리 벗어나세요. 음, 점점 땅굴로 들어갑니다. 맞아요. 옆에서 긍정적으로 조금 예, 잘 될 거야 할 수 있성적인 일을 주시는 분 옆에 가면은 정말 힘이 나요. 음, 그거는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음, 옆에서 안 될 거야 곁에 있으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냥 잘 될 거야 할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 곁에 항상 있기를 해요. 맞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정말, 인간관계도 포함된 것 같아요.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을 두는 게 아니라 조금 긍정적이고, 삶에 대해 좀 여유로운 사람을 두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영경쌤 부탁드릴게요. 네. 그 MKYU 하면서 남긴 게 하나 있네요. 김미경 학장님이 실패 창고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었던 게 거기서 자기 개발하면서 남긴 것 중 하나인데요. 저는 무조건 차단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실패, 실수, 그러니까 뭐 성격상 실수는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을 돌이켜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무조건 차단하고 어릴 때도 되게 온실 속의 하초처럼 자라다 보니까 그런 경험을 하지 않는 게 나한테는 그게 인생살이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실패 창고 말씀을 들으면서 음, 이것저것 부딪혀보고 도전해보고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무대 나가고 싶어도 내가 무섭고 떨리면 그냥 아니야. 난 안 해도 돼. 뭐 이런 식의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것조차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그걸 깨고 나니까 뭐 너무 도전하는 사람이 돼서 아직도 그 두려움을 완전히 벗진 못했지만, 음, 그 실패 창고에 있는 것들은 분명 나한테 좋은 자양분이 된다는 건 확실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음, 여기서,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자기가 단단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실패 창고의 실패를 다시 재경험으로 꺼낼 수 있는 것도 내가 회복 탄력성이 좋아야지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음, 어쨌든 이런 책의 결론은 음. 내가 바로 서야 하고 내가 잘 버텨야 하고 내가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우, 아주 그냥, 북토크의 마지막 활용 정점을 찍어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네, 저도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모두들 함께 생각을 나눠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단은 공유는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 북토크가 풍성해지고 생각을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완독을 못 하셨다면 그냥 소분하셔가지고 천천히 좀 완독을 하셔서 여기에 굉장히 주옥 같은 문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회사에 계시다면 타이핑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모니터 앞에 붙여주시거나 아니면은 적으셔가지고 포스트잇으로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은 눈으로 봐야 머리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풍성한 북토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수!